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주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진주의 시내버스 91대가 이틀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영하의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상당수 노선의 버스가 좀처럼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올 때가 되는데 1시 지났는데 아직 안 오는 것 같네요. 네, 어떠세요 좀? 불편해요. 지금 아침 일찍 나왔는데 추워가지고 지금 한 30분쯤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임시로 마련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맨날 타는 버스인데 방금 보니까 관광버스를 몇 분 내려가대요. 그래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삼성교통노조가 파업하면서 시내와 외곽으로 가는 32개 노선 91대에 버스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시내 운행버스 40%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의 파업. 진주시가 버스 한 대당 지원하는 표준운송 원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해달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적용된 금액이 당시 최저임금 7,530원에 못 미치는데 양측이 재산정과 소급 적용을 합의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주장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주신 표준운송 원가는 버스업체 지원금일 뿐 최저임금은 각 업체가 경영 차원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른 버스업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는 무료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길고양이 4마리가 숨진 채로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이 곧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위가 새카맣게 탄 흰색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쉽니다. 지난 18일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발견돼 치료를 받다 숨진 길고양이입니다. 동물병원 진료 결과 목구멍이 녹아있는 점 등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숨진 채 발견된 길고양이는 모두 4마리. 길고양이를 학대하지 말아달라는 벽보도 누군가 찢어버렸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있던 애들이 지금 한 10마리 정도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된 이 길고양이는 입을 다물지 못해 주사기로 음식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한 달 전 턱뼈가 부러지고 기절한 채 발견됐습니다. 발로 찼으니까 이 턱만 이렇게 나갔다고.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발로 걷어 찼는지 했는지 하여튼 사람으로 인해서는 그런 것 같더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고양이나 개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지난 2017년부터 동물보호법은 2배로 강화됐지만 학대를 입증할 만한 주변 폐쇄로 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어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길고양이 폐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가족형 휴양단지를 짓겠다던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에 애초계획과는 달리 수익성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0억 원대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창원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마산 로물랜드 건설 현장 맞은편. 바다를 품고 있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 280만 제곱미터의 승마장과 골프장, 콘도 등 가족형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창원시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사업 승인 당시 계획했던 승마 체험장과 골프 아카데미 등을 취소하고 대규모 수익성 숙박시설을 지으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대된 숙박시설 예정지는 모두 바다 조망권의 해안선입니다. 지난 2015년 애초 계획보다 숙박시설의 면적은 2배 가까이, 객실은 200개가량 늘어난 건데 대부분 고가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 전원주택이나 호텔형 레지던스입니다. 이는 삼정리 부산에서 골프장을 아파트 단지로 전환시킨 것처럼
관광과 체육 시설을 상업 시설로 바꿔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숙박시설 예정지는 녹지 자연도 7등급으로 절반 이상이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여서 자연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큰 곳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오히려 민간 사업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간 사업자는 참 어렵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622실로 지금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3,800억 원 규모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와 지방비 등은 333억 원. 창원 대표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거액의 세금까지 투입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 창고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당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당대표와 경남도당 위원장은 후보 단일화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일에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저는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통영고성은 우리가 후보를 내고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내는 지역 단일화 전략을 피는 게 맞다고 보죠. 이에 대해 창원 성산구 지역 당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내용도 절차도 비민주적이라며 우 전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역할과 자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진보 진영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엇갈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서 단일화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하면 그 지역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창원 성산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서는데 반대했습니다. 민심의 추이를 읽을 수 있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어제 반짝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날이 부쩍 포근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하늘도 종일 맑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중부지방에 쌓여있던 먼지가 내려오면서 경남 지역의 대기질도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함은 날로 심해집니다.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김해와 밀양, 양산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건선 등 피부 질환과 감기 예방에도 힘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풍을 타고 국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만 다행히 경남 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은 여전히 영하 6도 안팎으로 많이 낮은 편이고요. 낮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 영하 5도, 진주와 사천이 영하 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함양 9도, 합천과 하동이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연말 정산을 맞아 벤처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특별 보증을 시행합니다. 경남 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4일 창원상의 대회의실에서 펼칩니다. 경남 농협이 설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특별 상황실을 설치하고 제수와 선물용 식품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골프 연습장에서 공단 간부들의 이른바 갑질 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공단 감사실에 들어온 한 투서는 지난해 공단 A부장의 부인이 창원 북면 골프 연습장에서 강습을 공짜로 받았고 북면 골프 연습장 센터장이 2017년부터 직원의 지인들이 대기 없이 골프장을 쓸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설공단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창원시 의원 21명이 막말 논란을 빚은 허환구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경찰단체가 허 이사장의 음주운전 봐주기 발언은 음주운전의 단속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단체인 현장활력회의는 어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봐준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허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표현으로 심려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진주진보연합은 어제 진주시가 조규일 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을 장기간 묵인하고 유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의 버스 감차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없이 250번 노선버스 6대를 투입해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 등으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업주가 결혼식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봉암유원지 예식장은 창원시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주말 결혼식 2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당 예식장 업주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에 투자하는 기업의 인센티브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경남도는 조례를 통해 경남에 500억 원 넘게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 부설 연구소에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 부설 연구소에는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까지 정착 지원금과 터 매입비 30%를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